안녕하세요. 서희수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진료비는 무려 2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관절의 노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무릎 관절염의 치료만큼이나 여러 다양한 설이 많은 경우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정형외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어떤 치료가 관절염에 도움이 되고 어떤 치료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권장사항을 정리한 것이에요. 보시면은 영어로 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해서 그냥 누가 이렇게 하니까 좋았더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논문 결과를 취합을 해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관절염 치료 항목에 대해서 별 하나에서 4개까지 점수를 매겼어요. 별 4개로 갈수록 이 방법은 강력하게 권고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별 하나로 갈수록 별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 마라 라는 제시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릎 관절염에서 먹는 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분들이 영양제는 참 좋아하시는데요. 의외로 소염 진통제는 양약이라고 해서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소염 진통제는 소염제든 타이레놀이든 이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별 4개예요. 그래서 위 보호제를 같이 드시면서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시중에 이 글루코사민이나 은행 추출물이나 혹은 콘드로이친 같은 정말 다양한 관절 영양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영양제는 보조식품이지 치료약은 아니기 때문에 드시면 좋지만 너무 많이 과도한 양을 드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관절 주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관절 내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연골 주사,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이제 연골 윤활 주사를 말하거든요. 연골 주사나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모두 별 3개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어요. 다만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너무 빈번하게 사용을 할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남용하지 말고 적절한 빈도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관절 내시경 세척술과 오다리 교정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관절 내시경 세척술은 인공관절을 할 정도로 심한 관절염이 아닌 관절염 2, 3기에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무릎의 지저분한 염증을 세척해주는 수술인데요. 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 관절 속을 세척하는 치료 방법이 더 이상 추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바 있어요. 굳이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속을 세척하는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 많이 시행되는 이 오다리 교정술이 있습니다. 무릎 안쪽에만 관절염이 심하게 국한이 되어 있을 때 이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무릎 안쪽에 실리지 않고 무릎 바깥쪽에 실리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제가 한번 모형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허벅지뼈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종아리뼈라면요. 이 오른쪽 무릎이 대개는 약간은 안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 동양인이 특히 오다리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관절염이 집중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바깥쪽 연골이 좀 멀쩡한 것이 남아있다면 종아리뼈를 절골을 해가지고 즉 뼈를 절개를 해서 이렇게 오다리를 일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집중되는 체중을 바깥쪽에 정상 연골이 남아있는 곳으로 분산시켜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바깥쪽 연골 부위에 체중이 집중이 돼서 결국은 다 망가지게 돼요. 더 큰 문제는 일단 오다리 교정술로 이 다리 정렬이 바뀌면요.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할 때 더 수술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다리 교정술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이 다양한 비수술적인 연골 보건술이 많이 있거든요. 관절염 2기에서 3기 환자분들은 성급하게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오다리 교정술을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비수술적으로 연골을 복원하거나 강화하는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이 치료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무릎 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명의를 만나서 정말 획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 혹은 잘하는 병원을 찾는 것,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 관절염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 감소예요.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별 3개로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이 침 치료도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침술 치료는 관절염 치료에 그다지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중 감소보다도 더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게 되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체중도 분산이 되어서 이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허벅지 근육 자체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연골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라면 반드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팡이나 보조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지팡이 짚으시라면 많이 좀 싫어하시는데요. 이 지팡이가 남 보기에 좀 그러시다면 예쁜 등산용 스틱을 사셔서 그것을 좀 짚으시는 것도 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발바닥에 사용하는 깔창 있잖아요. 이 깔창은 전혀 권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별 4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별 4개가 아니라 권장하지 않는다가 별 4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연연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을 미국 정형외과 학회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누가 이걸 해보니까 좋더라, 혹은 이런 치료가 좋을 것 같다라는 부정확한 정보로 치료를 선택하시면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복잡하시더라도 교과서나 논문 좀 전문 지식을 아셔서 이것을 바탕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제일 좋은데, 환자분들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영어고 의학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환자분들이 일일이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과서나 논문을 바탕으로 한 이런 근거 중심의 의학을 시행하는 병원이나 의사를 잘 찾으셔서 보다 정확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수 정형외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